안녕하세요. 지난 비디오에 이어서 상가 상권 정보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데이터를 미리 보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 미리 보기 했던 데이터에 이제 결측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측치를 볼 때는 저희가 샵 201801이라고 해서 첫 번째 CSV 파일을 이런 새로운 변수에 담아 주었는데요. 제가 미리 주석에 써놓은 것처럼 생각보다 결측치가 많아요. 그래서 이진얼에 썸을 해주게 되면은 결측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점명이라든지 상호명도 결측치가 하나가 있네요. 그 다음에 표준 산업 분류 코드라든지 산업 분류명 이런 것들의 결측치가 있고 지번부 번지, 그 다음에 건물 부번지, 건물명, 그 다음에 동정보, 층정보, 호정보 이런 데는 결측치가 상당히 많아 보여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은 결측치를 채워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결측치를 이진얼의 썸으로 수치화해서 볼 수도 있지만 시각화해서 볼 수도 있어요. missing no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import missing no as msno라는 알리아스를 별칭을 주어서 불러왔고요. 그리고 MSNO의 매트릭스로 결측치가 얼마나 되는지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미싱노라는 모듈을 좀 상당히 애용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결측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시각화해서. 그래서 보면은 지점명에 상당히 많은 결측치가 있어 보여요. 여기서 검정색은 데이터가 채워진 거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결측치인데 지점명에 상당히 결측치가 많다. 저는 이렇게 결측치가 많은 데이터들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측치가 왜 일어날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결측치가 있을 때 그 결측치를 메꾸는 게 좋을지 버리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도 데이터를 미리 보게 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여기에 있는 결측치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위도와 경도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경도와 위도는 결측치가 거의 없어 보여요. 위에서 한번 보면은 위도와 경도는 결측치가 0이에요. 그래서 위도와 경도로 한번 데이터를 시각화해 볼 텐데요.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시각화를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1000개만 찍도록 하고요. 저는 ggflow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9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시각화를 했어요. 그래서 R로 시각화를 하셨던 분들은 R에서 쓰셨던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 문법을 파이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셔서 시각화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00개만 가지고 와서 경도와 위도를 넣고 시각화를 해봤어요. 그 포인트 플롯을 그려봤는데 그리고 폰트는 나눔 고딕으로 이렇게 위도와 경도 레이블을 표시하게 했어요. 그런데 위도와 경도가 생뚱맞게 떨어져 있어요. 이쪽에 뭉쳐 있고 또 이 아래쪽에 뭉쳐 있어요. 과연 이건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 데이터예요. 참고로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이 상가 상권 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푼 첫 번째 파일인데요. 그 파일의 앞에서 1000개만 가지고 와서 시각화를 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동떨어지게 위경도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지도의 모양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의 정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과 부산의 정보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과 부산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서울인 것과 서울이 아닌 것으로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서울인 것을 나눌 때는 도로명 주소를 시작하는 주소가 start with로 서울로 시작하는 것만 그 서울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붙이게 되면은 서울이 아닌 것만 따로 담게 돼요. 그래서 서울인 것과 서울을 제외한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들어서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이라고 시작하는 게 33만 개, 그 다음에 14만 6천 개가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서울만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샵 서울이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샵 서울만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 문법을 사용해서 에스테틱에
경도와 위도, X축의 경도, Y축의 위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점 포인트로 그 포인트 플롯을 찍는데 검은색 점으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도를 찍는데 데이터가 많아서 33만 건이기 때문에 찍는데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서울만, 데이터 프레임 서울만 모은 것을 찍어봤더니 어떤가요? 서울 지도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서울 지도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 그 가운데 한강이 지나가고요. 네, 그래서 강북과 강남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 데이터에 서울 데이터만 잘 모여 있구나라고 시각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로명 주소를 나눠서 시도와 구군으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도로명 주소, 그냥 도로명 주소만 가져와서 보면요. 이렇게 도로명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명 주소에서 첫 번째 부산광역시 연제구 하면은 시와 구군, 그 다음에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종로구 이렇게 나누는데 공백값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시와 구군을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헤드로 위에 것만 가져오고요. 그래서 공백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거는 시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구군에 담아주도록 했어요. 그리고 컬럼을 시도와 구군 두 개를 새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39개였던 컬럼이 41개로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럼을 새로 만들기 전에 쉐이프로 찍어서 컬럼의 개수를 확인을 하고요. 새로운 컬럼 두 개를 만들고 나서 또 컬럼의 개수를 찍어 보았어요. 그리고 컬럼스만 따로 해서 어떤 컬럼이 새로 생겼는지, 시도와 구군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찍어 보았더니 이렇게 시도와 구군이 잘 들어가 있어요. 이 데이터에는 시도명과 법정동 이런 정보도 있는데요. 시군구명도 있고 데이터 전처리 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와 구군을 도로명 주소에서 추출하는 과정을 해보았어요. 다른 공공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가 또 시각화를 하거나 분석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 이런 식으로 시도와 구군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플릿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공백으로 시도와 구군을 나누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서울만 찍어봤더니 서울과 비슷하게 나왔죠. 예, 다시 서울에 그 서울로 시작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냥 아까 똑같이 만든 건데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 텐데 아까는 구군을 나누어서 보지 않고 다 이렇게 검은색 그 점으로 표현을 해서 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군을 컬럼을 새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구군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구분을 해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축에 경도, 위도, 컬러를 구분을 두고요. 그 다음에 폰트는 나눔 고딕, 그 다음에 스케일 필을 로우일 때는 블루, 하이일 때는 그린을 주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에서 알파 값과 사이즈를 주어서 동그라미가 점 포인트로 포인트가 너무 크게 찍히지 않도록 그래서 지도가 뭉개 보이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었어요. 역시나 데이터가 많아서 좀 출력하는데 오래 걸려요. 데이터가 출력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구분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서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맨 앞에 여기 은평, 마포, 그 다음에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이런 식으로 서울의 구들을 색깔별로 나뉘어서 표현을 해봤어요. 상권 업종 대분류명으로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상권 업종 대분류는 음식, 소매, 생활 서비스, 학문, 교육, 의료, 부동산, 뭐 관광, 여가, 오락, 숙박, 스포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권 업종 대분류명을 기준으로 지도를 또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요. 위에서 찍었던 그 그래프와
거의 동일한 코드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위에서는 컬러에 구분을 주었어요. 그래서 구분별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도록 했고요. 맨 위에서 찍었던 지도에서는 컬러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동일한 값으로 예, 포인트가 찍히도록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거에는 구분별로 찍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새로 찍는 이 그래프에서는 상권 업종 대분류명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서 찍도록 했어요. 데이터의 개수가 33만 개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플롯으로 찍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네, 이제 지도가 나왔는데요. 보면은 상권 업종 분류명으로 이렇게 지도가 표시가 되고 있는 걸 보이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대분류명으로 봤을 때 어, 음식, 소매, 음식이 10만 건, 소매도 10만 건, 그 다음에 생활 서비스 5만 2천 건, 학문 교육 2만 6천 건. 예, 이런 식으로 음식이 가장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음식 다음에 소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음식이 옅은 보라색인데 좀 다 데이터가 많이 겹쳐져 있어서 색상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 구분해서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데이터를 좀 나눠서 구분해 보면은 예, 구분해 보기가 좀 더 나을 텐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너무 뭉쳐 보이니까 특정 데이터만 따로 이제 지도를 출력해 볼 텐데요.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는 학문 교육과 관련된 지도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학문 교육과 관련된 지도 보기는 다음 비디오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